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넣어. 그걸 너희들이 책을 덮고도 리마인드 할 수,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해. 인수분해에서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지나서 또 방정식, 부등식이 나와. 부등식. 그럼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고 방정식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체계가 생겨야 돼.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어른들이 수학하면 어렵다, 나 수학 못했다 이런 기억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 기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학은 수가 있고 식이 있고 그걸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거였고 수에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복소수가 있다. 그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식에는 문자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에서 수의 영역에서 놀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신세계가 열리고 수학의 확정성이 엄청나게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야. 여기서 철학적인 얘기 하나 나오지? 식이고 문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게 나와. 그렇지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확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비유될 수 있어. 수학적인 시스템이 비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맨날 하던 거 또 하고 먹던 거 또 먹으면 쉬워, 어려워? 되게 익숙하고 편하지. 그런데 재밌지는 않아. 별로 유용하지도 않아. 그런데 수학에서 전혀 낯선 패러다임이 열림으로 인해서 세계가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진보를 할 수 있었어. 그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낯섦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생님이 정리를 하려다가 다시 넓어지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수학을 떠올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를 너희들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막연하게 수학은 수 가지고 노는 거,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뭐가 있었고 함수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 도형에는 뭐가 있었고 닮음에는 피타고라스는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히 너희 머릿속에 살아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겠냐? 야.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하고 너희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붓는 시간을 좀 만들어봐. 그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해. 야, 오늘부터 선고 쏟아부어. 그런다고 쏟아부어지지 않는다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자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너희들의 그 시작 포인트야. 선생님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선생님 가끔 드는 예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운동화 신고 냅다 뛰는 게 있지. 근데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지금 문명 세대에 잘 맞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RT, KTX 라운지 가서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막무가내로 뛰어가는 애하고 그 역에 가서 또는 공항에 가서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게요? 무조건 뛰는 사람은 본능적인 그 충동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급하니까 마음에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멀고.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를 생각해서 그 루트를 찾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써야 될 에너지의 양과 질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 공부할 때도 무조건 다 외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외워.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뛰어가는 거야 부산까지. 됐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꾸라지거나 발에 물집 잡혀서 가지도 못해. 경기도 벗어나지도 못해서 기법하지.
근데 정말 공부를 해도 수학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수학은 내가 어디서 조금 힘든 걸 만나고 어디에서 조금 할만했고 그것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보려면 너희들 의식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와 피로함에 대해서 가장 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질적으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알겠냐? 그냥 격이 틀려야 돼. 그러려면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그 반성, 성찰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작은 거부터 정성을 아주 들여보자고. 아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 줄 가지고 한 30분씩 한번 고민, 아니 1시간을 고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오늘 공부할 거. 그리고 성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문장 어떻게 생각해? 그 내용이 떠올라? 전쟁 이야기요? 전체 이야기. 그냥 예 떠오르죠. 뭐 쭉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 평소에 그냥 자신이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이 전쟁 같은 그 잔인해질 수 있는 기회나 이렇게 사건이 발생해서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유혹에 왔을 때 그 열정, 격정적으로 정말 잔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웬만하면 피하자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지금 성구가 본문 내용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지금 정리를 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감이 와? 저 얘기에 대해서 다시 조금 정리를 더 해볼 사람 없어? 봐봐, 저거를 동생들이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내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인정 많고 자기가 되게 조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떠한 그 자기를 화나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금방 격정적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회피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사실 미국이 뭐 이름이 뭐지? 무슬림인가? 뭐 하여튼 무슬림? 이란에 누구 뭐 죽었다고? 솔레마니? 그것이 솔레마니인가? 누구예요? 그 군부 최고 수장. 그 수장인데 그 드론 공격으로 폭살을 시켜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럴 때 어때? 사실은 아무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뭐 핵 협상이 지금 이란이 지금 핵 그 동결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나왔거든. 미국은 진작에 탈퇴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란은 다 핵에 대해서 나름대로 핵 개발을 하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취지의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핵을 제한하는 국제기구에서 다 탈퇴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 와중에 미국이 그 솔레마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폭살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간에 그래 한번 우리 잘해보자, 친하게 지내자,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고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런 외교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평화적으로 가다가도 진짜 어케이전인지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돌변하면 금방 우리가 얼굴 싹 바뀌잖아. 아니 우리 최고 지도자를 미국 저놈들이 죽였어?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들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복수해야 돼. 이렇게 확 바뀌잖아.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전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의 그런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좀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너희들이 이성적인 역량을 동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하여튼 오늘은 저기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너희들의 질적인 측면을 좀 강화하려고 좀 노력을 더 해보자고. 오케이.